인생의 반인 50세를 살아보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보다 멋진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과거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62세 정도였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체적 건강이 점점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유엔은 2015년에 평생 연령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변경된 나이대를 보면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이 50이면 옛날에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였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인생의 전 반기를 마치고 앞으로 후반기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 반기를 열심히 살아온 만큼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남은 후반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하게 될 7가지의 행동으로 보다 나은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로하지 마세요. 젊은 나이에는 피곤하면 푹 자기만 해도 개운해지고 아프면 약만 먹어도 금방 나오며 어디가 부러져도 수술하면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한 번 아프고 나면 아프기 전보다 눈에 띄게 건강이 약해집니다. 마치 가을비가 내리면 한 번 내릴 때마다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에 가까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몸에 무리가 갈 만큼 과로를 하다가 제때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렇게 한 번 탈이 나면 이전만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절대 과로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었으니 억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든 만큼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식하지 마세요.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맛있고 입에 맞는 음식이어도 많이 먹는 것은 독이 됩니다. 술 또한 마찬가지로 과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기관의 능력도 점차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고 처리하여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하면 몸에 부담만 갈 뿐 먹은 것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몸의 부담도 훨씬 적고 더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병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도 과하면 안 먹느니만 못합니다. 세 번째, 적당한 활동을 유지하세요. 설거지나 방청소. 시골에 사신다면 농사일과 같이 가볍게라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주세요. 몸이 안 좋다고 방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조금은 힘들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자주 움직여줘야 합니다. 기계는 쓰면 쓸수록 망가지지만 우리의 몸은 적당히 사용해주면 오히려 기능이 좋아집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씩 걷고 소일거리를 해야 몸이 굳지 않습니다. 이런 소일거리가 운동이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해주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도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굳이 돈이 벌리지 않더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시기는 의외로 은퇴 직후에 많이 찾아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 꾸준히 활동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었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이전만큼 유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도 보면 노년의 소일거리라도 하시는 분이
정정하게 장수합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소일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고 가벼운 활동을 지속해주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본인만의 재산을 적당히 유지하세요. 자식이 예쁘거나 또는 힘들어 보인다고 지나치게 다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100이라는 재산이 있다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배분을 해야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아름답게 유지되는 법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면 내 몸 하나 쉴 수 있는 작은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골이라면 작은 텃밭도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물론 부처님처럼 다 털어버리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몸 하나 쉴 수 있는 작은 집과 용돈으로 쓸 노후 자금이 소소하게라도 있다면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빈털터리여도 괜찮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맨 땅부터 시작해서 벌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빈털터리가 되고 자립 어렵다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질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의존적으로 변해 용돈을 안 주면 자식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을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당연히 버려야 하고 자식한테 어떠한 것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꾸짖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욕은 결국 여러분에 대한 욕입니다. 그 아이를 누가 낳고 누가 키웠나요? 자식을 나무라 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식의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인사하러 오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돈을 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의 나이가 지긋한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참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일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집도 많습니다. 자식이 여러분 뜻대로 되길 바라는 집착을 버리시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본인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바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이 많아지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식을 망하게 됩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은 반드시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젊은 사람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사건건 잔소리하지 마세요. 입은 닫을 귀는 열고 젊은이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우서른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곁에 찾아오며 늘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손과 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독립하여 부모 곁을 떠나고 아예 찾아오지 않는 것은 부모한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자식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인이 되고부터는 자식들에게 간섭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으면 자식도 대부분 어른이 되어갑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대다수 부모의 특징입니다. 또한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본받으려 하고 공경하고 싶은 어른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젊었던 시절의 어른들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7번째,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색하게 굴지 말고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편으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뭔가 잃어보려고 악착같이 모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이 그런다면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도 알고 베푸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돈이든 물건이든 곳간에 차고 넘치게 쌓여 있어도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죽고 나면 다 태워 없애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나누는 것은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물건인데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갖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리면 아깝지 않으신가요? 미리 나누어주고 베푸는 법을 배우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풀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가을에 은행이 노력해 물들어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가듯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도 피어납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새싹도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모두 떨어집니다. 우리는 봄에 세상이 예쁘다고 하고 가을에 떨어지는 가랑잎을 보며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봄의 꽃도 예쁘고 가을에 붉게 물든 단풍 정말 곱고 아름답습니다. 봄의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의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일 때는 살결도 부드럽고 고우며 젊은 시절에는 어떠한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걸음도 느려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 쇠 약해지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논하는 법문을 할 때 젊은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나이를 지긋이 먹은 노승이 인생을 논하면 말에 무게가 있어 경청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시던 말씀은 같은데 젊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과 지혜가 쌓여 말에 무게감이 생기다 보니 설득력이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술도 익어야 맛있고 찌개도 국물이 재료에 스며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는 것과 원숙해지는 것의 차이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조절조절 떠드는 것은 영양가가 없지만 나이 드니 애 한마디 말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어나오기 때문에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그런 멋을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떨어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름답게 물든 단풍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며 원숙해진다면 여러분 인생의 후반 기도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로하지 마세요. 두 번째, 과식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적당한 활동을 유지하세요. 네 번째, 본인만의 재산을 적당히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여섯 번째, 젊은 사람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